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전 검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김홍일 검사장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제가 겪은 일화까지 곁들여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김홍일 검사장,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하고 가장 잘 맞을 수밖에 없는, 윤석열의 롤 모델과 같은, 사실상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행동에 어떻게 보면은, 롤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윤석열이 아마 저 사람을 보고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보고 배운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닐까, 라는 사람이 바로 이 김홍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 내 선배, 내가 존경하는 선배 김홍일을 저기 보낸다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김홍일,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장, 이 양반은요, 방통위원장을 고사했다고 합니다. 안 가려고 그랬대. 그런데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윤석열 정권은 생각보다 조금 이전부터 방통위원장 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동관이 사퇴하기 전부터 사퇴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새 방통위원장 물색을 싹 하고 있었대. 근데 마지막까지 안 나타난 거야. 자칫 잘못하면은 국회에서 탄핵 투표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직전에 그만둔 거고, 그 직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대. 그러고 나니까 김홍일도 더 이상 고사를 할 수 없어서 받아들인 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방통위원장 지명 김홍일도 고사했다 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취재를 하면서 제가 참 당황스러운 부분을, 그러니까 취재를 한 핵심적인 어떤 주제는 아닌데 취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했던 게 있습니다. 자, 방통위원장을 교체를 하겠다. 이동관이 아무래도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탄핵 투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 가서도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윤석열 정권도 일찌감치 감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꾸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제예요. 여러 명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통위원회가 사실상 2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회의나 합의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럼 뭐다? 그 자체가 이미 위법이에요. 위법이고 위헌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올라왔어. 그럼 어떡하겠어? 탄핵시켜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위법하단 말이야.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탄핵이 된다라고 생각한 윤석열이 이정섭하고 손준성 같이 이 검사들은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전 되게 놀라웠습니다. 이정섭 같은 경우에는 딴 게 아니라 자기 처남의 마약 혐의를 무마시켜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탄핵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손준성 같은 경우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죠. 위법의 증거가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탄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놀랍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윤석열 정권 요것들이
손준성이나 이정석 같은 경우는 뭔가 또 조작극을 벌여가지고 수사 조작극을 벌여가지고 마치 무죄인 것처럼 장난을 치려고 하나, 법 기술을 또 쓰려고 하나, 이 법꾸라지 짓을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해봅니다. 그런 의심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김홍일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아, 이게 지금 검찰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정섭이나 손준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작 수사를 할 수도 있겠구나. 아마 조작 수사를 한다면 그 대상은 강미정 씨,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의 처남댁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처남댁 이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꼬셔서 그렇게 했어. 그래서 민주당이 꼬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헛소리를 했어 라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역습을 함과 동시에 탄핵을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조작극을 꾸미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좀 해요. 자, 요 얘기는요, 제가 이제 취재가 지금 진행 중인데 마무리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김홍일도 방송통신위원장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아시다시피 오늘 김홍일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이 됩니다. 김홍일은 윤석열의 검사 선배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의 행동 양식, 행동 패턴하고 매우 유사한 사람이 바로 이 김홍일입니다. 약간 마초스럽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일부러 촌티 내는 사람, 촌티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승깔도 좀 있죠. 이 양반이 퇴임할 무렵에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 성질 많이 부렸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한테 내가 이번에 사과할게, 이런 말을 좀 하고 가셨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윤석열이 왜 그전에 보면은 국회에서도 막 승질 부리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다 이게 김홍일한테서 배운 건가 싶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 바로 그런 윤석열이 가장 닮은 꼴, 윤석열과 가장 닮은 꼴인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지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방송과 통신, 언론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 웃기지 말라 그래. 진짜 윤석열보다도 더 무대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러라고 보낸 거잖아. 그죠? 자, 근데 당연히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반발이 엄청나게 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민주당 같은 곳에서는 이 김홍일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홍일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자진 사퇴를 설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 정도로 현재 민주당은 벼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김홍일도 방통위원장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CBS에서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 예, 제가 보고 저도 배시시 웃었습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제가 취재한 바로도 김홍일이 여러 차례 방통위원장직을 고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홍일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의 다른 사람들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고 되게 많이 후보를 물색했고, 현직 고검장들 중에 방통위를 보내려고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당사자들이 다 손사래를 쳤대요. 아니요 하면서 싫습니다. 네.
걔 중에는요, 김홍일보다 앞서서 혹은 이동관보다도 앞서서 방통위원장으로 거론이 됐던 사람도 포함이 됐었대. 그 사람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혹시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 김후곤 서울고검장이 방통위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걸 보도해 드리면서 야, 참 김후곤 내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진짜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사람인지 몰랐는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방송을 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우곤 전 고검장이 스스로 방통위원장을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동관이 물러나는 와중에 또다시 한번 김우곤 그 서울 고검장한테 오퍼가 갔나 봐요. 너 혹시 할 생각 있니? 그렇지만 역시 이번에도 고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지금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인사 파일이 거의 바닥이 나는 상황인 거죠. 돌려막기를 하고 싶은데 돌려막기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홍일한테 다시 제안이 간 거예요. 혹시 방통위원장 가실 생각 없으세요? 김홍일이 그렇대요. 아니, 내가 국민권익위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됐다고 내가 거길 또 가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갈 수 없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예. 자, 국민권익위원회 한 게 사실 진짜 얼마 안 됐죠. 김홍일 검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간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8월인가요? 그랬습니다.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니,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방통위로 가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예,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방통위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이게 장관급 기구이긴 하지만 장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국무회의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관급이나 장관은 아닙니다. 국무회의의 정식 멤버는 또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미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굳이 또 방통위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사실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방송통신에 대해서 뭐라도 해본 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방통위를 가라 그러니 본인도 저는 거기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사하는 게 당연했어요. 어떻게 볼 때는 고사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갈 사람이 없었던 거죠. 즉, 김홍일 외에는 방통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 탄핵 날짜는 다가오고 이대로 갔다가는 이동관은 탄핵당할 것 같고, 그러니 부랴부랴 이동관의 사표를 받은 겁니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김홍일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희생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김홍일이 방통위원장직을 수락을 한 거라고 합니다. 자, 이건 사실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의 인사 파일이 바닥이 났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 윤석열이 믿을 사람이 없어졌다. 더 이상 그 검사 말고는, 검사 출신이 아니고서는 윤석열이 마음 턱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야. 그러니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김홍일을 거기에다가 다시 끼워넣은 겁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그대로 두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장이 납니다. 지금 사실상 기구 자체가 그 운영을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원장을 한동안 비워두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인 거야. 부위원장 체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김홍일을 빼서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김홍일이라면 기분 좋았겠어?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은 거지. 안 가고 싶은데 그래도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누구 말 맞더나 인사권자가 가라고 하니 에휴 그래 인사권자가 가라고 하니 대빵이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있나 내가 가야지 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김홍일 역시 이 자신이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는 거를 대단히 껄끄러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가고 싶어 했었다고 하죠. 그게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소문이 바닥하게 돌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검사 후배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김홍일이 정말 싫어하는 상황이다. 뭐 그런 얘기도 뭐 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인사 난해를 겪는 이유는 많은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런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이렇게 장관을 바꾼다든지 뭐 여러 새로운 뭐 이런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안 하고 싶어 한대. 그래서 판사 출신들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니 혹시 할래?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싫다 그랬다는 거야. 싫다 나 싫어요 라고 했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본인도 하려고 했고 또 그 윤석열 정부 측에서도 지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도중에 인사검증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는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없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갔다가는 나는 살아서 순장당한다. 서초동에 파닥하게 퍼진 얘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면은 살은 산채로 순장당한다. 그래서 너도 나도 피하는 분위기래. 그러니까 지금은 가면 안 된다. 차라리 니 출마할래? 그래서 출마를 하라 그러면 내가 오케이 하고 갈 수 있고 그나마 혹시 장관직 이거 말이라면 갈 수도 있는데 애매하게 장관도 아닌 것이 장관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국민권익위원장 요런 데 잘못 갔다가는 순장당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이 돈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 들어가면은 탄핵을 당한다는 거예요. 탄핵당할 수 있다. 이동관이 안 당한 탄핵 내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제, 합의제 기구예요. 회의제, 합의제 기구는 뭐냐면 여야라든지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서로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방통위원은 2명밖에 없어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밖에 없어. 위원장, 부위원장 이게 있는 게 합의제 기구인가? 아니잖아요. 위법적인 상황이에요. 따라서 야당에서 추천한 방통위원들이 임명이 되지 않는 이상 누가 오더라도 그 자리는 위법이야.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탄핵을 당하는 거야. 이동관이 싸놓은 똥을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지 혼자는 똥을 못 치워. 윤석열이 치워줘야 되는데 윤석열이 치워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지.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죽어도 그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2인 체제를 계속 밀고 나가야 돼.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잘못하면 나도 탄핵당하는 거야. 이동관이 빠져나간지 몰라도 나는 탄핵당할 수 있어.
그러고 싶겠어?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상인 위원장인데 정말 방통위원장이 급했으면 이상인 위원장, 야 네가 그냥 방통위원장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사실 제일 먼저 그 얘기가 된 게 이상인 아니었겠어? 근데 이상인이 어쨌다? 이 양반도 고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밖에서 구한 거야.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이상인이 지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갔는데 부위원장 할 바엔 차라리 위원장이 낫지. 근데 위원장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현행 방통위 구조대에서는 하면은 그 자리에 앉는 사람 누구든 족족 탄핵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안 그래도 윤석열 정권 위태위태해서 지금 가면은 순장당한다. 산채로 순장당한다. 이러는 판에 더군다나 방통위는 그 자리에 앉는 순간 탄핵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자동으로. 누가 할래 그러겠어. 그러니까 김홍일 같은 사람이 간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처해 있는 상황도 머릿속에 따다다닥 그려지시죠? 예. 그런 겁니다. 예. 네, 댓글 한번 볼까요?